이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신박하고 유용한 앱을 하나 알아왔습니다. 보시면 자동으로 쇼츠 영상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신기하죠? 이 반지가 혹시 갤럭시링? 은 당연히 아니고요, 일반 반지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제스처만으로 영상 넘기고 뒤로 넘기고 앞뒤 10초도 가능하고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난 김에 신박한 앱 가져오는 더신자 채널, 이 영상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앱의 이름은 스페이셜 터치입니다. AI 기반으로 손 동작을 인식해서 폰이나 태블릿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이에요. 이게 좋은 게 손에 뭐가 묻어서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감자칩을 집어먹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도 손가락 제스처로 영상을 넘기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 받치다가 새끼손가락 휠 일도 좀 덜고, 요즘 맥세이프 거치대처럼 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같이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거치대를 사용해서 누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페이셜 터치를 검색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앱을 실행하고 들어가서 몇 가지 권한을 얻어줘야 합니다. 그럼 튜토리얼이 진행되거든요. 그대로 따라하셔도 좋은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한 자세들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손인식은 최대 2m까지 된다고 하고요. 물론 그렇게 멀리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카메라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쥔 상태로 검지손가락을 쭉 들어주면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검지만 아래쪽으로 접었다 펴줍니다. 굉장히 쉽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는 주먹을 꽉 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검지를 완전히 쫙 필 필요는 없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적당히 검지가 위로 올라왔다는 게 인식이 될 정도로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검지를 접었다 편다는 식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스크롤 위로 올릴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스처를 해도 잘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때 작동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앱에 보면 민감도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을 좀 높이면서 작동해보세요. 저는 4단계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내리면서 보는 게 가능해졌으니 이전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스처도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두 손가락으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검지와 중지를 접었다가 폈다가 해주세요. 이제 영상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마음대로 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모두 인식을 해요. 그럼 볼륨 조절과 좋아요는 어떻게 누르냐? 이번에는 드래그입니다. 먼저 검지를 들고 완전히 접어 붙여주세요. 이 상태로 고정하고 잠시 있으면 화면에 메뉴가 나와요. 검지를 접은 상태로 그 메뉴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는 손과 스마트폰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손의 이동 범위가 좁아지니까 살짝 멀리서 해야 드래그가 잘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손가락 드래그, 두 손가락 펴고 마찬가지로 붙여서 접어주세요. 그 상태로 왼쪽으로 손을 옮기면 좋아요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재생 정지, 위아래로 스크롤도 가능하죠.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은 손가락만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척, 결혼 상대, 직장 상사 앞에서 보여주며 신기해할 상대방의 모습만 기다리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사실 아직 기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원하는 앱 목록을 보면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넷플릭스도 있잖아요. 세로 영상 말고 가로 영상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유익한 영상 하나 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한 손가락 제스처를 해보면 재생 정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손가락 드래그를 하면 볼륨 조절과 10초 앞 뒤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 제스처는 전체 화면으로 돌려버리는 게 가능하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로 재밌고 좋은 앱인 것만 같아요. 실제로도 꽤 유용하고요. 다만 치명적일 수 있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료 기능인 프로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월 2,500원이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프로 버전에서 활성화되는 기능은 항상 활성화 기능, 아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넷플릭스 이런 앱들에서 기능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 버전은 이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앱에서 홈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또 마냥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포인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 손가락 제스처를 마우스 포인터처럼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용 방법은 검지 제스처 상태로 만든 다음 엄지를 펴주면 포인터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이 제스처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스마트폰과 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범위가 넓어져서 포인터를 옮기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포인터를 움직이고 엄지를 접으면서 클릭한다는 느낌으로 앱이나 버튼들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제 손가락 제스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앱을 켤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글이 적힌 스크롤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단점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인식 기반이다. 당연히 손가락 제스처를 인식하려고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지원하는 앱을 실행하면 백그라운드에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초록색 점으로 표시되는 게 보이죠?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스처를 사용할 때를 바로 인식해야 하니까 카메라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지원하는 앱을 나가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다만 프로 모드를 사용한다? 어디서든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배터리 소모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이파이 밝기 이런 건 다 동일하게 하고 30분간 틱톡, 30분간 쇼츠 총 1시간을 사용했고요. 앱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순정 상태 폰에서는 1시간 동안 100%에서 93%로 7% 소모, 앱을 설치하고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백그라운드에서 그냥 돌아가고만 있을 때 100%에서 87%로 13% 소모, 앱을 설치하고 제스처를 사용했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제스처를 인식하기도 하는 상황 100%에서 86%로 14% 소모. 그러니까 앱을 깔고 지원하는 앱을 사용할 때는 내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메라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카메라가 돌아간다, 보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앱 제조사에서도 알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강력한 보안이라고 외부로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를 전송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처리는 앱 내에서만 수행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일반 카메라 인식 기반이니까 야간에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외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인식을 할 수 없다. 밤에 자기 전에 불 끄고 딸깍딸깍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장갑은 인식이 잘 안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 앱, 스페이셜 터치 앱을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인식도 나쁘지 않게 잘 되는 편인데다가 여러가지 기능들을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대부분 지원을 해서 사용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배터리 소모 같은 부분이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